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야상담소 진행의 수아나, 김선윤입니다. 네, 어제 유럽 증시가 크게 하락하면서 우리 시장도 오늘 큰 폭의 조정세가 나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전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도망가 버렸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다 계신 김선윤 해결사 모셨으니까요.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앓고 계시는 고민들 저희와 해결해 보시기 바랄게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준비되셨죠? 네, 됐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심야상담소 오픈합니다. 네, 심야상담소 참여 방법입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1612번, 문자번호 샵0082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유튜브 라이브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서울경제TV 채널도 들어와 주세요. 네, 오늘 화요일장인데요. 시장이 갑자기 너무 많이 빠져서 좀 걱정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장 막판에 2시 이후에 갑자기 하락폭이 커졌잖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동반 매도를 보였는데 오늘은 좀 우리 해결사님도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닌가요? 크게 놀라진 않고. 그래요? 저만 놀랐나요? 좀 밀릴 수도 있었던 좀 조심스러웠던 게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흐름을 계속 좀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약간은 좀 횡보하다가 천천히 밀리는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 그래서 오히려 어느 정도 가격을 이탈할 경우에 조금 분할 매도 의견을 드리기도 했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걱정스럽게 생각했던 가격 이탈하면서 분할 매도 흐름이 나온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조금 상승폭을 이어간다면 좋았겠지만 추세적인 상단 자리에 거의 근접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을 좀 우려했던 건데, 그런 흐름은 이미 조금 12월 한 중순부터 해서 예측은 좀 되고 있었어요. 지난주부터 해서. 그래서 조금은 우려스러운 모습이 나왔었고, 뭐 코스닥 쪽에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흐름을 헬스케어도 잘 타는 모습이었어요. 셀트리온 거래소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볼게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승폭을 좀 잘 이어가다가 오늘 시장에서 좀 하락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좀 셀트리온 분위기를 좀 따라가는 모습이 나올까 걱정이었는데, 그나마 헬스케어와 제약은 상승폭을 좀 유지했거든요. 좀 다행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주체가 되는 셀트리온 흐름 자체가 바닥에서 한 차례 꺾인 이후에 횡보하고 있는 모습에 상승이 안 나오고 있어서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이 상승폭에 대해서는 약간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많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도 뭐 이날 12월 8일 날 아침부터 해서 분할 매도 의견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하이닉스에 대해서 우선적인 분할 매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가 필요한 것 같고, 하지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의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다만 현재 시장 자체가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서 이제 양도세 우려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매도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에 따라서 이제 대형주도 영향을 좀 받겠지만 중소형주들도 개인들의 물량이나 뭐 흐름에 따라 영향을 좀 받는 거예요. 그 흐름을 따져본다면 사실 대형주 쪽에 양도세 우려감은 없겠지만 중소형주 쪽으로 해서 양도세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잡혀주면서 종목들이 하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번 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서. 참 그러면 그 타이밍에 오히려 하락이 심한데 3분기 실적이 좋았고 4분기도 좋을 거예요. 3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4분기도 좋거든요. 그리고 내년 초에 중소형주들의 급반등을 생각해 본다면 거의 12월 말부터 움직이겠죠. 그러면 현 구간대 이번 주에서 시장이 하락하는 흐름은 그냥 너무나도 조금 당연한 결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조금 그 포인트에 맞춰서 밀리고
밀림에도 또 굉장히 좋은 종목이 많단 말이에요. 그간에 잘 갔지만 최근 들어서 갑자기 빠진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은 매수 기회로 대응을 하시고 매수할 여력이 안 되신다면 조금 버티시는 전략. 주가의 상승은 분명히 다시 나올 거니까.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참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걱정보다는 외인과 기관들 큰 매도세 오늘 나오진 않았어요. 전체적인 좀 분위기 자체가 좀 매도 흐름이 좀 강했던 것뿐이지 막 갑자기 큰 물량을 정리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조금만 여유 가지시고 대응하시면 다시 좋은 결과로 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잊고 있었던 양도세 문제가 중소형주에 또 더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도 차분히 기다리시면 언젠가 기회는 돌아온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늘 1시간 동안 심야상담소와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오늘 노랑의 궁금증 어떤 것일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노랑이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섹터와 종목은 어떤 것일까요? 네, 자동차 관련주였습니다.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까지 올라왔고요. 그중에서도 현대차가 가장 궁금하다라고 꼽아주셨네요. 네, 어제 쌍용차 회사 회생 절차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공교롭게 자동차 관련주가 꼽혔습니다. 네. 그 하단에서 나가는 것처럼 이 애플이 전기차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어요. 우리도 전기차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자동차 섹터가 또 굉장히 기대되거든요. 네. 그래서 애플은 거의 뭐 자기네들이 우리가 그냥 다 만들 거야, 모든 걸 다 만들 거야, 뭐 얘기하지만은. 하나 이제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섹터 자체가 이제 부품주 가운데서 레이더 장비 이쪽 만드는 업체나 뭐 카메라 모듈 쪽으로 해서 아마 조금 움직임들이 강할 수도 있겠는데요. 우선 지금 보면은 현대차를 많이 봐주셨는데 내년도의 시장에서 가장 이제 핫한 테마라고 분류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현대차, 수소. 뭐 연료전지, 전기차 쪽이라 보는 게 당연하실 거예요.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거기에 맞춰서 상승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던 와중에 7월부터 올라왔었죠. 자, 그리고 최근에 조금 조정이 좀 나오는데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자연스러운 지금 현재 건전한 조정이 좀 나오는 거고 이번 주나 월요일까지 해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분위기를 탈 가능성도 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그래도 급등한 상황에서 약간의 조정이지만 현대차나 자동차 업종들은 사실 그렇게 12월 내에 큰 상승 자체가 나오진 않았었어요. 월봉으로 보더라도 현재 올라간 포인트 자체가 1.3% 정도밖에 현대차가 오르지 않았거든요. 지난달 대비해서. 그래서 조정을 조금 즐기시면서 대응을 하실 때 매수하기에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생각되는 구간은 18만 원짜리를 이탈한다면 거기서부터는 새로운 신규 접근으로 분할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러면 18만 원까지 떨어진다는 거냐? 네, 가능성이 있지만 굳이 지금의 이 종목을 그 정도 떨어져도 마이너스 2% 정도 더 나는 거거든요.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현대차 20만 원대 안착은 나올 것이다라고 꾸준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급락이 나오거나 큰 조정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매수 대응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가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특히 현대차를 가지고 사실 단타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내년 최소한 상반기 6월까지나 아니면은 내년 하반기까지의 보유 전략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사실 현대차가 올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네, 좋지는 않았지만 내년에는 훨씬 폭발적인 성장이 나온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가장 매수하기 좋은 시점 자체는 18만 원 아래에서의 분할 매수가 정말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하나 더 좀 봐드리자면 기아차 같은 경우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현 구간 때 최근 들어서 많이 오른 경향이 좀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아차는 한 5만 5천 원 정도 죄송합니다. 5만 5천 원 정도나 5만 6천 원 정도 포인트까지 온다면은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지금도 상당히 좀 많이 빠진 경향은 있어요. 그렇지만 최고에 대응할 수 있는 자리는 5만 5천 원 선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올랐다가 다시 한번 조정이 좀 나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현대모비스는 사실 현재 구간대부터 해서도 매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24만 원대 아래 정도는 참 싼 구간이지만 현재 가격대도 크게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큰 걱정하실 건 없는 상황이라 가져가시고 정 매수라고 싶으시다면 현대차 18만 원 아래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 대응하시면 최소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빠르게 갈 수 있으니 뭐 짧게라도 10% 수익은 날 수 있고요. 하지만 장기로 본다면 30만 원 이상도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좀 열어두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섹터가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수소차까지 투자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너무 살아있고 현대차는 18만 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 기아차는 5만 5천 원, 현대모비스는 24만 원까지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고요. 이와 더불어서 더 많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서울경제 배트맨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준비된 네 종목을 부탁해 코너로 이동해 보시죠. 네, 심야상담소 참여 방법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2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까지 열려 있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라이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채널로 들어오셔서 실시간 소통까지 즐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저희 첫 번째로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626님이 보내주신 이 아니라 1988님이 보내주신 제일약품 매수가는 69,0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최근에 떨어질 때 들어가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제일약품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최근에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매수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종목은 아닌데 수급 상황을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좀 요즘 들어서 좀 살아나고 있는지 외인이 들어왔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이 완전 근래 들어서 조금은 다시 매도세가 좀 나오는 모습과 수급의 완성도 자체가 그렇게 퍼펙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적 자체가 기본적으로 조금 유지를 하고 있는 종목으로 또 알고 있어서 그렇죠? 네, 잘 나오고 있는 터라 딱히 이제 문제될 포인트는 없는데 우선 상황상과 전체적인 포인트에서 보자면 사실 한 번의 반등이 12월 안으로는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슈거리는 좋지만 제대로 조금 주가에 반영이 되는 모습은 좀 안 나오고 있고 거래량 자체가 최근에 조금 약간 느는 듯한 포인트가 좀 살짝 보이긴 하는데 올려치진 못하고 있어요. 아마 시장 영향을 좀 고스란히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큰 걱정보다는 반등이 나오면 그래도 8만 원대까지의 상승 흐름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니 걱정보다는 좀 느긋하게 대응하시고 시장이 좀 오늘 장은 좀 밀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나 그제 같은 경우, 금요일 같은 경우 좀 상승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시장 탓이 크니 조만간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거래량도 그간 대비해서 조금은 올라오는 터라 뭐 아무리 못 가더라도 7만 5천 원대까지의 가격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한 10% 이상의 수익은 낼 수 있으니까 그때 좀 상황 보시고 정리하시고 나오시면은 충분하게 단기적인 수익 가능하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익 나실 수 있는지 저희가 충분한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다음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애청자님이시군요. 예, 따뜻하게 옷을 입으시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한동예. 한독, 매수가랑 비중은요? 35,400원에. 35,400원에 비중. 예. 15%예. 10%. 좀 매수가랑 이제 종가랑 근접한데요. 앞으로 어떻게 해볼지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님 비중은 어떻게 되신다고요? 10%예. 10%요. 네. 예. 좋습니다. 자, 뭐 매수하시게 된 거는 어떤 경위로 매수하시게 되셨어요? 셀트리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좀 안 올라가지고 이거로 들어갔거든요. 네네.
자, 우선은 회사의 이슈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예. 최근에 그래도 10월 말부터 해서 천천히 상승을 주는 게 좀 요즘에 이런 종목들이 한 번씩 크게 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 이 종목 사실 오전장까지 괜찮다가 오후장 예. 들어서 조금 12시부터 하락 흐름이 좀 나왔던 걸로 저도 이제 기억을 하는데 반등이 다시 한번 내일장부터나 해서 나오게 된다면 예. 어제 이제 고점으로 나왔던 36,800원짜리가 있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예. 사실 뭐 수급적으로 보건대 기관들 많지는 않지만 좀 담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최근에 거래량 대비해서 봤을 때 기관이 이 정도 느낌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관심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게 확연히 좀 눈에 들어와요. 예. 그러면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의 상승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우선은 좀 있지 않을까. 기관들이 우선 예. 맛배기로 좀 매수가 들어온다는 판단이라 예. 강하게 따라 들어올 경우에 다시 한번 4만 원대까지 흐름도 기대를 갖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조정보다는 상승을 꾸준하게 줄 수 있는 종목이라 예. 절대 이 종목은 매도를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4만 원 부근까지의 상승을 염두에 두시고 조금은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여유를 갖고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예. 괜찮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예. 4만 원까지 가더라도 사실 수익적인 측면에서 예. 20%는 안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10에서 15% 정도, 아니 15%, 20% 사이 정도의 목표 수익만 생각하시고 그냥 가볍게 정리하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 예. 큰 욕심만 내지 않으시고 예. 수익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제가 예. 정리해 드릴게요. 네, 한독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바로 다음 전화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 네, 삼성중공업, 아, 네. 네, 6,980원에 30%요. 삼성중공업 6,980원에 30% 받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은 그래도 수익권에 계시네요.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종목 매수 잘 하신 것 같고 다만 이제 최근에 바닥에서 좀 많이 좀 올라 있는 상황에서 따라 들어가신 건 있어요. 근데 조금 네. 우려스러운 것은 조정이 나왔다 갈 수도 있어요. 계속 네. 갈 수도 있고. 근데 긴 텀으로 롱텀으로 본다면은 내년 이제 하반기까지는 보셔야 돼요. 네. 하반기까지 보시고 10,000원 이상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당장에 이 종목을 가지고 한 달 안으로 뭐 2달 안으로 수익을 아니요, 보겠다는 위원님, 생각을 갖고 장기적으로 봤어요. 계신다면 장기, 오케이. 자, 장기로 보시면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게 이제 코로나에 대한 완벽하게 이제 뭐 글로벌적인 흐름에서 종식되는 느낌이 좀 드는 시점은 아무래도 내년 6월 이후가 될 거잖아요. 하반기잖아요. 지금부터 해서 LNG선 같은 경우도 수주가 엄청나게 좀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실적이 4분기부터 살아나고 내년 상반기 실적부터 폭발적으로 다시 증가를 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피크를 찍는, 피크는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최근 들어서 완벽하게 불황을 경기 회복이 되는 포인트가 내년 하반기라 봐요. 이 삼성중공업, 조선업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최소한 지금부터 1년은 보셔야 되고 저는 이 네. 종목도 보셔도 좋지만 조선업 쪽으로 LNG 쪽이랑 뭐 같이 보신다면 네. 동성 화인텍 같은 종목도 같이 겸해서 조선 업종에 대한 투자를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아, 동성 그러면 화이텍 이거 같은 추가 경우도 매수, 더 매수는 말씀하세요. 하지 말아도 돼. 더 매수는 하지 말아요? 근데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차라리 삼성중공업을 추가 매수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네. 너무 편중돼 있으니까 동성 화인텍을 사시면서 같이 조선업 안에 이제 포트를 담으시는 게 좋거든요. 아. 같은 조선업 내에 부품주이기도 하니까 동성 화이텍도 네. 실적이 원체 좋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종목으로 조금은 같이 담아두셔서 대응을 네. 하신다면은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까지 해서는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저는 장기적 포인트로 보시는 거 너무 잘하셨고 다만 삼성중공업을 더 사기보다는 차라리 조선 기자재 LNG 관련으로 해서 동성하이텍을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 삼성중공업 상담 도와드렸고요. 좀 장기적인 포인트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젠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1만 5천 원에 네. 20%요. 시즌 21만 5천 원에 20%고요. 아이고, 조금 손실권에 계시네요. 자, 오늘 제약주가 참 궁금하실 것 같은데 시즌이 4%가 빠졌습니다. 제가 바로 해결사님께 여쭤볼게요. 네. 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제는 매수를 뭐 나쁘지 않게 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괜찮고 다만 최근에 조금 하락 흐름이 좀 나오다 보니까 지수도 그렇고 좀 전체적으로 재미가 없다 보니까 좀 밀리는 경향이 있긴 한데 제가 시제는 11월 달부터 해서 추천을 좀 드려서 22만 원까지의 상승은 말씀을 한번 드려왔어요. 터치라고 다시 깨진 모양인데 다시 한번 올라갈 거예요. 이번에 상승 시도를 하게 될 경우엔 25만 원까지의 회복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추세 흐름으로 보더라도 2020년 초반 3월부터 해서 반등이 크게 나왔었죠. 이 라인과 그리고 6월 말 7월 달에 급등하는 포인트들 이 자리를 맞춰본다면 현재 구간대에서는 사실 과감하게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제가 뭐 아침 방송부터 해서 이 라인대 20만 원 아래에서 추천드렸던 것은 하단 라인에 대한 회복은 분명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 구간대에서도 다시 한번 상승 시도를 조만간 시작할 거고 쭉 올려친다면은 23만 원 이상, 25만 원까지 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이 진단키트에서 CGN의 관점은 이거예요. 회사가 진단키트로 정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네, 재무제표상에도 나와 있고 4분기도 정말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진단키트만 추가로 한다? 그건 아니고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신사업 이슈를 통해서 새롭게 회사가 성장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진단키트에 대한 매출은 계속 나올 거고 그 매출과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시제는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제조업 기준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겁먹고 계실 게 아니라 그냥 지켜보시다가 최소한 뭐 만약에 단타로 대응하신다면 25만 원대 오면 정리하시는 게 맞고 장기로 보신다면 저는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포인트까지 보고 내년 한 상반기까지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 내년도 실적이 원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는 분명히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걱정보다는 조금은 여유를 갖고 기다려보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이 종목을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최소 23만 원 말씀드릴 테니까 그 포인트 넘어가면은 그때 한번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한번 호흡 가다듬고 다른 종목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바로 다음 전화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CIS요. CIS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매수가가 8,800원, 비중이 30%입니다. 8,800원에 30%면 이틀 전이나 오늘 들어가신 거예요? 어제 사고요. 아침에 조금 매입 떠졌을 때 가게를. 오늘 사고 어제 사고 와. 정말 잘 들어가셨는데 수익이 좀 많이 나고 계세요. 일단 제가 어떻게 대응할지 바로 여쭤볼게요. 오늘 급등 종목이네요. 자, 신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전고체 전지, 2차 전지 관련한 좀 포인트가 나와서 주가가 좀 급등을 했는데 내일부터나 혹여나 추가 상승이 더 나올 경우 봉 하나나 봉 2개 자리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앞으로. 그러니까 내일과 모레 정도는 상황 보시다가 더 이상 상승 시도가 안 나올 경우는 조금은 비중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우선 좋긴 할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 이 종목 이제 12월부터의 상승이 한번 나왔었고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코로나 때의 큰 하락자를 이 자리는 좀 제껴버리고요. 지수의 대대적인 하락이기 때문에 잘라버립니다. 그럼 현재 이 제가 라인을 그린 이 자리가 바닥 라인 인식이 되면 주가가 급등했던 그런 자리들이에요. 이 자리에서 볼 때 진짜 고민을 해보자면요. 현재 구간대에서 바닥으로 인식되는 1차 라인 자체가 여기 포인트가 잡히고 그 다음에 2차 라인으로 해서 세 번째 라인을 만들어 보자면 이 포인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종목 자체가 보통 이제 기술적인 대응을 할 때 현재 이 공간과 이 위에 줄 3개의 가운데 공간 2개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라인을 잡아볼 때 1번, 2번, 3번 라인에서의 고점 대응 자체가 나오면서 추세적으로 상단 자리가 지금 한 10,000원 초반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올려치게 될 경우에는 다음 라인을 그려서 뭐 11,000원대까지 이상도 볼 수 있긴 하겠지만 내일 시장부터 해서 이 라인을 한 번 더 터치하고 올려치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제대로 올려치지 못하고 다시 10,000원을 이탈하면서 꺾여버릴 경우 그러니까 내일도 한 번 더 갈 수는 있어요. 수급이 원체 좋기 때문에 더 가는데 1,500원의 안착, 종가로 안착을 못 시키고 10,000원 밑으로 이탈하는 모습이 내일 시장, 모레 시장에 보인다면 그때는 분명히 조금은 단기적인 텀으로 해서 한 일주일 정도나 3에서 5일 정도 보시고 분할 매도 대응을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은 너무 좋은데 수급도 너무 좋은데 갑자기 이 수급들이 요즘엔 너무 기관들이 변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연말이라 특히나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항상 제가 자주 거론하는 이 추세 상단 라인에 너무나 지금 잘 맞아떨어지는 종목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이 추세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혹여나 걱정이 되니까 내일 시장 올라가고 모레 시장 올라가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1,500원대 안착이 안 나오면서 밑으로 살짝 꺾이면서 다시 10,000원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때는 비중을 너무 크게 하시면 안 돼요. 비중을 5%씩 조금씩 줄이시면서 분할 매도 하셔야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이 회사를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장기적으로요? 예.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제 추세의 하단 자리에 라인이 가장 저점 라인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올려치더라도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면 매수를 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1차적으로 9,000원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더 깨진다면은 8,000원 아래에서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게 안전할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장기적 대응을 하실 때는 계속 기다리시면은 좀 나쁘진 않겠지만 최소한 한 번 여기서 꺾여버리면은 5개월, 3에서 5개월은 헤맬 수 있어요, 바닥에서. 그랬다 올라갈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상황에서 급등 나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다시 10,000원 이탈할 경우에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CIS가 오늘 급등주인 만큼 이탈선 제지해드렸고요. 1,500원 안착하지 못하면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 다음 전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KB금융요. KB금융 매수가랑 비중은요? 41,650원에 10%. 41,650원에 10%. 지금 수익권에 계시네요. 네네. 오늘 약간 며칠 전부터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앞으로 이 종목 어떻게 흘러갈지 바로 여쭤볼게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춘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멘토님. 네, 참 굉장히 걱정되는 자리죠, 그렇죠? 이게 며칠 동안. 네. 이 자리를 이제 버텨주면서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하락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최근에 이런 약간 느낌이기도 하고 약간 조금은 불안 걱정이 되는 그런 자리인데 추세 상황에서 보자면은 이런 라인을 타고서 현재 제가 라인을 하나 그건데 이 추세를 바닥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 시도를 계속적으로 했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상단 자리에 맞춰본다면은 이런 포인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종목의 하단, 코로나 때 깊은 하락은 자른다 말씀드리죠. 바닥이었고 바닥이 계속 나왔어요. 이 하단 자리에서. 정말 많이 나왔네요. 상단, 상단, 상단. 3번의 큰 상단이 있었고 이번에 11월 4번 한 달 동안 정도 이렇게 회복을 했는데 여기서 사실 박스를 그리는 건 좋았어요. 사실. 지난주까지는 좋았어. 근데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지난주 초반까지 좋다가 올려놔야 되는데
지수 하락이 나오고 대형주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동반 하락이 나오면서 꺾여버렸거든요. 이럴 경우는 사실 매도를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 깼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깨질 경우에는 천천히 종목이 내려오면서 4만 뭐 2, 3천 원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열려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상승 주면서 5만 원 이상 갈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 텀으로 봤을 때 KB금융 은행주들 실적은 너무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나라에서 좀 제재하는 것 자체, 신용 뭐 대출에 대한 부분이나 잘 아시겠지만 원체 지금 타이트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내년도의 실적 자체는 우려감이 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자면 주가가 잘 가는 건 맞지만 조금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바닥을 확인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여나 저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비중에 대한 고민을 우선 해보시면 어떨까. 장기적으로 가면은 문제는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더 나왔다가 올라갈 수는 있고 다만 매수하신 가격까지의 이탈은 안 나올 거예요. 네. 이탈은 안 나오기 때문에 수익을 모두 반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48,000원까지 올라갔다고 못 팔았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 가격까지 가서 그게 내 돈 같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항상 주식이라는 게 손실이 나던 플러스가 나던 그거를 정리하지 않는 이상 자기 수익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선 이게 제 걱정은 이거예요. 상승 포인트를 다 반납할 수도 있어서 좀 우려스러우니 내일 시장이나 이번 주 시장 또 밀리게 될 경우엔 기관들과 외인들이 지금 양매도를 연속적으로 6거래일째 하고 있거든요. 네네.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으니까 조금은 주의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파는 게 나을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매도를 하시고 네. 중소형주 쪽에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 많이 밀리는 종목들이 갑자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네. 그런 종목들로 이동하시는 게 단기적인 추세에서 봤을 때 수익이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KB금융을 조금 내년 뭐 최소 상반기까지 보유하신다면 수익이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좀 불안한 거는 어찌됐든 추세상으로 보이는 건 4만 3천 원 이탈, 4만 2천 원 부근까지는 올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갈 거다. 그래서 1월까지도 조금은 차트적인 흐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수익 부분은 다 반납한다. 다만 보유하신 가격은 깨지 않을 거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 그럼 배당 아시겠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 그냥 손절하는 게 낫겠다, 그죠, 멘토님?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한번 네, 고민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대응해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 상담은 문자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131님이 보내주신 광동제약. 매수가는 11,150원이고요. 비중은 25%입니다. 오늘 5% 넘게 하락을 했는데 제약바이오주 차트가 다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광동제약은 이제 아침 방송에서 추천을 좀 드렸고요. 10,000원이었나 그럴 겁니다. 19,900원이었나 10,000원이었나 그럴 거예요. 추천을 좀 드렸었고 주가가 좀 잘 갔고 목표가를 11,000원을 잡았었는데 잘 가긴 갔어요. 근데 이제 하나 걱정인 것은 이게 종목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이제 시장 상황에 따른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광동제약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추세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수급적으로 보건데 좀 매수세가 좀 잡히는 듯 싶지만서도 약간 좀 애매하긴 합니다. 느낌적으로는. 그래서 항상 아침 방송에 추천드리는 종목들 목표 수익률 2에서 3%, 뭐 많으면은 5% 보라고 말씀 좀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만약 매수하셨다면은 적당한 선에서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이 추세의 하단 자리 있죠. 라인을 잡은 가격 다시 10,000원 완전 초반대가 온다면 그때 다시 재매수하셔서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광동제약 나쁘진 않지만 짧게나마 조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 있음에도 좀 대응 못해서 아쉽긴 한데 약간의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갈 수 있으니 조금 기다리셨다가 급등이 나온다면은 한 번은 정리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이게 10월도 그렇고 한 번씩 급등 나왔다 꼭 윗꼬리 달고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번 올려치면은 12,000원 이상까지는 흐름은 보여요. 근데 그 이상으로는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장은. 그때 가서 흐름을 다시 봐야 되니까.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제가
12,000원까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기다려 보셨다가 대응하시고 다음부터 막 급등할 때는 너무 따라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급등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건 정말 우리 많은 해결사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거니까 잘 전략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9090님이 보내주신 문자도 확인해 볼게요. AP시스템 매수가는 24,610원, 비중은 10%입니다. 약 손실권에 계시고요. 이 종목도 바로 부탁드릴게요. 네, 매수하신 구간이 잘못되신 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종목 흐름으로 보자면 이런 상황이에요. 뭐 크게 이제 등산을 하는 느낌이기도 한데 정말 산처럼 생겼죠, 종목 자체가. 상승을 주고 빠지고의 반복적인 패턴을 그리고 있고 큰 바닥자리로 인식이 되는 구간이 현재 보자면은 요 라인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한 22,000원 아래에서는 정말 싼 가격에 대한 인식이 좀 잡히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상승 시도를 한다면은 사실 더 급하게 올라가긴 해야 되는데 흐름의 추세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조정이 조금 더 나왔다가 그리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손실을 안겨줄 종목은 아니에요. 그런 종목은 아니고 수익으로 재미를 줄 종목이긴 한데 다만 시간이 좀 걸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악인 경우 마이너스 10% 정도까지 밀렸다가 올라가면서 한 26,000원대, 7,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만 보지 마시고 조금만 여유를 갖고 보시면 괜찮은 종목이니 조금만 약간 밀리더라도 걱정보다는 바닥이구나 생각하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P시스템은 조금 더 들고 가 보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 다음 상담은 전화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감사합니다. 궁금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영진약품이요. 영진약품. 1,350원에 50%요. 1,350원에 50%요. 일단 시청자님 혹시 TV 켜고 계시면 저랑 전화로만 연결 가능하실까요? 예, 지금 켰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전화를 처음 주신 게 아닌데 이전에 주셨을 때 영진약품 100% 보유하고 계셨죠? 예. 지금 50%까지 또 많이 줄었어요, 비중이. 이 종목 예. 제가 또 바로 여쭤볼게요. 예. 자, 신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손절 치셨어요? 그러면? 예. 아이고. 손절 치셨어. 아이고, 마음이 아프다. 아유. 너무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야 항상 되는지. 손절 자리가 매수가가 돼요. 보통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예. 매수하신 가격이 매도가가 되고 많이들 그래요. 예.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보시면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있긴 있었는데 제가 지금 라인을 하나 그었어요. 예. 이 하단 자리들 정확하게 완전 끝에서 끝바닥으로만 맞춰본다면 이런 자리가 또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거의 제가 이 라인을 잡은 구간이 항상 매수하기 좋은 가격이에요. 아마 어디서 손절을 치셨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바닥을 기고 있다가 한 번씩 급등이 나오고 떨어지고 급등이 나왔다 떨어졌다 패턴을 반복인데 오늘도 사실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이렇게 올라갔을 때요. 네. 9,230원인가 거기에서 9,780원까지 반 가네요. 팔았어요. 네네네. 자, 설명을 드리자면 예. 오늘은 사실 시장 흐름에 따라 종목이 조금 상승폭을 다 반납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다시 종목이 상승할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예.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뭐냐면 매수가까지는 올라가실 거예요. 종목이 올라갈 건데 예.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 위로 온다면 예. 정리를 바로 하셔야 돼요.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보시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종목 매수를 하실 때 예. 시청자님께서 사는 가격은 매도가고요. 예. 손절침 파신 가격이 매수가예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종목을 좀 약간 거꾸로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제 하실 때는 이 종목 잘 나오시고 다음부터 하실 때는 예. 맨 바닥 라인부터 그 다음 뭐 바닥 보이는 이런 자리들에 선을 하나 그으시고
예. 이 바닥에서 종목이 안 움직이는 것 같더라도 이 바닥에서 종목을 사두시는 게 필요해요, 항상. 예. 원래 종목 매수는 굉장히 쉬워요. 왜 쉽냐면 매도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 종목을 매수할 때는 바닥에서 기고 있는 종목을 매수할 때 종목 자체가 움직이지 않고 그냥 사면 되니까 천천히 분할 매수로. 근데 팔려고 할 때는 워낙에 급등이 나오고 심리적으로 예. 쪼이기도 하고 고점 예. 자리가 항상 며칠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매도가 어려운 건데 예.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서만 잘 오랜 시간 매수를 잘 해놨다가 막 올려칠 때 큰 욕심만 안 내고 매도한다면 항상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번에 올라갈 땐 정리 잘 하시고 다음에 혹시라도 예. 사고 싶은 종목이 생기신다면 그땐 방송국에다가 이 종목 사도 될까요? 라고 한번 질문을 해주세요. 예. 그러면 전문가님께서 멘토님 아마 저 잡아주실 거예요. 옛날부터 저기 네. 옛날에 서울경제에서 하셨었잖아요. 이정수 씨랑 또 누구지 되게 김영구 옛날에. 씨랑 같이 할 때 그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들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한동안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근데 네. 우연히 서울경제 틀어보니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따로 물어봤어요. 언제 나오시나 그랬더니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또 나오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반가웠어요. 감사합니다. 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너무 급등하는 거 따라가지 마시고 바닥에서 잘 잡으시는 거. 이번엔 올라가면 잘 정리하고 나오세요. 제가 근데 직장에 다니거든요. 네. 그럼 이거를 한 1,500원에 걸어놓으면 될까요? 1,500원에 매일같이 걸어두세요. 우선은 예. 꼭 그렇게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애청자 보내셨네요. 자, 상담 자세하게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상담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이거 두산 퓨얼셀 45,750에 50%요. 아, 두산 퓨얼셀 45,750원에 50% 맞으세요? 예. 네, 수익 많이 나고 계셨는데 오늘 좀 크게 하락해서 걱정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계속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고 큰 조정 나올 때마다 좀 대응을 말씀드리고 있고 뭐 10월, 11월도 계속 뭐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의견을 좀 드렸던 종목이에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제 대응을 하실 때 두산 퓨얼셀을 대응을 하시면 예. 최소 기본적으로 1년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도. 그래서 이번에 빠졌는데 오늘 빠졌는데 조금 더 밀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악인 경우 매수가 근처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다는 것을 각오하시고 내년 하반기까지 보시고 가져가시면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두산 퓨얼셀의 가격은 한 10만 원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갈 수 있는데 다만 이 단기적인 이 등락을 조금 견뎌내셔야 돼요. 가능하실까요? 예. 근데 추가적으로 그 매수가로 오게 된다면 네. 혹시 더 추가 매수로 혹시 더 해도 되는지. 네, 상관없으세요. 매수하셔도 괜찮고 예. 저라도 45,000원대 뭐 내려온다면 옳다쿠나 하고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내려올 것 같진 않은데 혹여나 45,000원대가 보인다면 매수가까지 오시는 거라 그때는 추가 매수도 하셔서 가져가셔도 되고 종목을 사실 때 정말 장기적인 포인트로 대응을 할 때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비중 50% 사도 되는 종목이에요. 다만 내년 하반기까지는 진짜 꾹 버티고 계셔야지만 되는 종목이라 중간에 등락폭을 너무 쳐다보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기다리시는 좀 마음가짐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은 잘 잡으셨고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우렁차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큰 수익 나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도 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사막 콘덴서 사막 콘덴서 매수가랑 비중은요? 59,500원에 비중 10%요.
59,500원에 비중 10%. 시간이 없어서 제가 바로 넘겨드릴게요.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종목은 어떻게 사시게 되셨죠? 사실 잘 안 사는데 요즘에. 그 MNCC 좀 네. 그 삼성전기는 좀 고점인 것 같아갖고 네. 그래서 사막 콘덴서를 MNCC라서 좀 되셨구나. 잡았는데 삼성전기보다 사셨구나. 많이 못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종목이 나쁘진 않은데 뭐라 네. 그럴까 좀 이목 집중도 좀 안 되고 움직임 자체도 사실 막 전고점을 넘어가는 포인트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잘 안 하는 그런 종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이 조금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움직이는 거는 분명히 맞는데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참 지루하고 답답하고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그런 종목이 될 수가 있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저는 이 재미가 종목을 사는 건 좋아요. 워낙에 좋은 종목이에요. 나쁜 회사는 아니고 좋은데 다만 짧은 관점으로 대응하시기에는 좀 많이 지치실 수가 있어서 비중은 적당하신데 매수가 위로 분명히 갈 거예요. 분명히 가는데 매수가 위로 올라왔을 때 다른 종목으로 좀 바꾸시는 게 속이 좀 편하실 수 있거든요. 네. 6만 원 원래 20% 사실 이게 너무 재미가 없어서 네.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간의 좀 뭐라 그럴까 어느 정도 IT 분야에 대한 지식을 겸비하신 분들께서 이건 정말 좋다고 하더라도 보통 이제 기관들조차도 외인들조차도 크게 관심을 주지 않다 보니까 네. 큰 매출 확대 포인트가 좀 미비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적은 꾸준하게 천천히 증가하지만 폭발적인 성장 자체에 대한 고민은 아직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 매수가 오시면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 들어가셨다가 좀 내년에 상반기 안으로 이슈가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마콘덴서는 조금 마음고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김선윤 해결사가 전략 잘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1시간 상담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김선윤 해결사와 함께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서울경제TV 배트맨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1시간 동안 고생해 주신 김선윤 해결사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처럼 시장이 하락했을 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이 커지실 텐데요. 그럴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항상 심야상담소로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